거짓말로 법원 속이면 징역 15년 이상 나올 수 있다.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뇌물죄 그리고 뭐 대북 송금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오랜 기간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작년 6월 달에 이화영이 마음을 샥 바꿔가지고 옛날에 딱 잡았대다가 그 대북 송금 800만 불 쌍방울 마치 현대 그러니까 DJ가 대북 사업할 때 현대 정주영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듯이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님도 이거 대북 사업 하려고 하면은 기업을 끼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용돈 받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쌍방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나고 그 과정에서 대북 들어가는 뭐 통행료 300만 불 또 스마트팜 50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지를 위해서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떼면서 이재명과 관계없다고 했다가 드디어 지난 6월 달에 내가 이거 다 보고했어 라고 진술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니 심판인지 정성호 누굽니까?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고 지금 뭐 국회의장 나온다고 하는 사람 이게 편안하게 만나가지고 깜빵에서 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너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잖냐 좀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태도가 싹 바뀌었어.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 난리통이 벌어졌는데 검찰에 의해 가지고 검찰이 증거 다 냈잖아요. 사실상 지가 거기서 뭐 회유를 당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런 적 없고 술 마셨네 안 마셨네 하는 게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 법원 판사 앞에서 거짓말했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드러났어요. 이 상황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법방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자께서 KBS에서 정말 오랜 기간 20년 넘게 기자하셨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자, 두 번째는 사법방해 이런 건데요. 그렇죠. 역시 야마를 팍 잡으시네. 우리가 잘 뽑아내잖아요.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 그 뭐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렇게 법정에 가서 난리를 치고 근데 일반 형사 사건이나 이런 데서 별로 볼 수 없는 총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20년 넘게 변호사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취재하면서 이제 법정에 가서 법정은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판장 이야기하는 걸 메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녹음도 하죠. 녹음 안 합니다. 절대. 저는 클리어합니다. 저는 법을 잘 준수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어떤 피고인들도 보게 되죠. 그렇죠. 예. 들어갔다가 뭐 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죠. 있거나 보게 되는데 재판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거나 일종의 무력 시위죠. 무력 시위죠. 권력 시위지 진짜. 예.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상 보면 작년에 우리 KBS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원의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창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스인가 히읗자 막 해가지고 예 맞아요. 희한한 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예. 이럴 때 왜 이렇게 이 세력들이 무력 시위를 하거나 또는 민노총 세력이 그 방송만은 그 사건만은 보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KBS가 제가 사실 그 농성을 시작하게 된 예. 그 최초 발화점도 그겁니다. 그렇죠.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KBS가 한 줄도 안 썼어요. 근데 기사 검색을 해보니 쓴 기자가 없어. 아이고야.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북한 관련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민노총 세력이나 경기 동부연합이나 그렇죠. 이 이화영이나 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느냐 이거예요. 발호한다 이런 말이 맞겠죠? 너무 센가? 발호하는 이런 왜 과잉 반응을 왜 보이느냐? 과잉 반응, 예. 알레르기 반응 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배후에 북한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커넥션? 예. 혹시 커넥션 있나? 이화영 씨가 강력히 추정되죠. 뭐 그런 어떤 의심이 들죠. 의심이.
뭐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복귀를 해봐도 저기 태국입니까? 어디 뭐 어디 가서 뭐 캄보디아입니까? 맞아요. 가서 예. 공작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의 보안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 해가지고 뭐 텔레그래프입니까? 예. 그거로 암호로 보내고 예. 간첩이죠, 간첩. 그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일본이라든지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BBC나 NHK가 보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만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예. 민노총 세력이 배출했던 어떤 그 KBS에서는 보도를 안 했죠. 아, 지금 이제 뭐 거버넌스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화영 사건도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라는 이슈가 그렇죠.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눈치 보는 겁니까? 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의심을 받게 충분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안부수, 또 이화영, 그리고 또 쌍방울의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중국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만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거 대북 송금하면서 800만 불을 어떻게 보냈냐? 정상적으로 그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있었으니까 트럼프가 하고 누구야 그 뚱땡이 아저씨. 예. 북한의 뚱땡이 아저씨잖아요. 거기 하고 해서 하노이까지 갔다가 예. 이른바 하노이 노딜 되면서 예.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아시죠? 예.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아마 해외 출국하신 분들 잘 알죠. 10,000불 이상 해외 만불이죠, 반출할 만불. 때는 네.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책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허리띠에 싸고 뭐 바리바리 그 쌍방울 직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쪽 북한 쪽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 밀반출하게 해서 거기서 공항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 그럼 거기에서 쑥덕쑥덕 돈 이렇게 모은 다음에 딱 주면은 그거를 북한 사람한테 줬다는 거잖아.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결국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서 송금 코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보내고 하면 되는데 또 사실 김- 그 예. 쌍방울이라는 그 그룹이 전라북도에 어떤 그 근거지를 둔 어떻게 보면은 그룹사잖아요. 옛날에 쌍방울 쌍방울 트윈즈 트윈즈 아니고 레이더스 레이더스입니까? 맞다. LG LG 트윈즈구나. 쌍방울이라고 이게 트윈즈라고 그래서 생각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참 그 전라북도 지역의 그 유지들이 그렇죠. 만들어 좋은 놓은 회사였죠. 좋은 회사입니다. 예, 옛날 그 쌍방울 그 저 우리 어릴 때는 그 잠옷 그렇죠. 속옷은 속옷. 남자 그리고 뭐- 반스는 무조건 쌍방울이었죠.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직장인들은 예. 첫 월급 받으면은 예. 부모님께 뭐 쌍방울 예, 그렇죠. 쌍방울 내복 속옷 받고 이런 예, 거 그렇죠. 선물하는 그런 좋은 예. 회사인데 예,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쌍방울의 회사를 그냥 덜어 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마피아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죠. 뭐 그래서 나중에 그거 제가 한번 쭉 한번 진짜 한번 그거 우리 둘이서 한번 그 쌍방울 일타 강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칠판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반국가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이 기업이나 어떤 정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나 그 조직이 폭망하게 되는 이 선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사법방해 쪽도 그렇죠. 제가 예. 저는 사실 뭐 법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이 전문이시니까 이게 선진국에는 사법방해하면은 엄벌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예. 우리는 사실은 처벌이 안 돼요.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비호권의 연장이다. 그래서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논리적 틀에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가서 증언하거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미법은 다릅니다. 아하. 원래 우리는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런 게 사법방해인데 우리는 선서하고 이제 그 위증한 케이스 그리고 또 증거를 이렇게
조작하거나 없애는 그런 정도만 처벌할 뿐인데 영미법,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고인도 거짓말하면은 그걸로 잡혀 아작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전에 미국 대통령 우리 빌 클린턴도 자기가 뭐 루인스키 관련해서 부적절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잘못했다가 특검으로 넘어갔었던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 것 외에도 자기가 이제 뭐 돈을 어떻게 했다 하는 걸 그걸로 해서 또 지난번에 수사를 받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책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그 참고인이나 피고인의 거짓말을 처벌한 게 없다 보니까 법정이 뭐가 되냐? 거짓말 대잔치 경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설령 선수한 증인도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별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어떤 계기로 해서 원칙적으로 어떤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선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법방해죄를 추가적으로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입법론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입증 책임은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범민주당 세력이 지금 192석을 차지했는데 입법 독재 시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뭐 이 뒤에 있는 그 우리 이슈도 입법 독재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책임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이가 지난 그 4월 4일입니까? 법원에 피고인 신문 하면서 술 마셨나요? 물었더니만 술 마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셨나요? 했더니만 먹고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교도관들하고 이게 깜빵 가기 좀 힘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저녁 늦게까지 그냥 검찰청에 있다가 갔어요라고 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신문에 났잖아요. 창문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밖에서 훤히 안에 조사실이 다 보이는 그런 풍경이던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법원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 물증과 증언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되면은 이른바 양형의 올려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받은 뇌물에 대해서 수억 원의 추징을 관한 의견을 냈는데 재판장이 딱 봤더니만 이거 봐라. 증거에 의해서 다 인정되는데 처음에는 또 일부를 자백했다가 또 와가지고 마누라가 난리치고 하니까 당신 정신 차려 했다가 이게 진술을 바꿔가지고 뭐 또 술술 또 거짓말 하니까 마누라가 당신 멋져 엄지척 이러고 가는 이런 법정에서의 총극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퇴를 좀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6월 7일 제가 며칠 선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심 선고인데 1심 선고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 유죄가 날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수사가 시작된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6월 7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 폭주가 시작됐다. 사실 이 이슈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또 댁에서 오시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이슈의 그 밥상에 올렸는데요. 실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김도훈 법사위원장이 있는 데를 패싱하고 민주화 유공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팍팍 밀어주고 그 반면에 국가유공자들 비해 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셀프 통과시켰어요. 그 외에도 뭐 가맹업법, 앞으로는 뭐 노랑봉투법 줄줄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번 그 다가오는 5월달 임시국회에 직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22대 국회는 도대체 지금도 이런데 25대 국회는 도대체 어떨지
그 모습 한번 이영풍 기자께서 한번 설명해 주고 예측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이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요. 총선 결과를 보면은 사실 전체적인 그 득표율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가져간 표가 지역구 득표율만 보면 50.56%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50% 살짝 넘고. 절반밖에 안 되는 예. 건데 이게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구에는 한 명만 그렇죠. 최종 한 명이 당선되는 나머지는 거잖아요. 다 사표가 돼버리니까. 다 사표돼 버리죠. 이게 뭐 소선거구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민주당이 50% 정도의 지지율로 거대 야당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친명계 일색으로 지금 조직화된 이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절제의 미학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 세력이 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폭주하는 민주당에는 폭주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이번 말씀이네요. 총선에 민주당 연합 세력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유권자들이 표를 많이 줬다고 본다면 결국 이 범민주당 세력들은 입법 폭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저는 방송 미디어 쪽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고민정 의원이 방송 3법 통과시키겠다고 맞아요. 어젠가 그젠가 그 뭐 민노총 진영 쪽에 있는 네. 현업자들 다 불러가지고 아. 국회 앞에서 그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3법이라는 게 이제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KBS 사장, MBC 사장을 뽑을 때 현업자들의 의견을 아주 존중하겠다고 해서 현업자들이 사장을 뽑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해. 말은 원래 저래요. 원래 그렇게 걔네는 정말 사탕 발림은 잘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은 바로 독이 든 사과죠. 네, 당의정인 예. 거죠. 자, 당의정. 그래서 예. 현업자들이 가면 누구냐? 현업자가 누구지? 찾아보면 전 민노총 세력이 다 많은 민노총이야. 거죠. 예. 또 방송학회라든지 이런 저 학계, 학계도 대학 교수님들이니까 괜찮지? 알고 아닙니다. 봤더니. 그거 들어가 보면 좌파 세력 일색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독이란 게 뭐냐면 범민노총 세력이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KBS, MBC 이사를 뽑게 하고 그렇죠. 그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지만 민노총이 좋아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법을 지금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 악법은 이제 우리 방송가에서는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영방송 연구장악법. 예.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라는데 개선이라는 건 예.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용어 혼란 전술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을 지금 고민정 의원이 지금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있은 이후에 협치는 민심 배반이다. 협치라는 말을 아예 지워야 한다. 이런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심을 반영한 어떤 득표율의 차이는 정말 근소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협치 만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모든 헌법적 권한을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마구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입법 독재죠. 그렇죠. 입법부를 장악한 어떤 특정 정당이 사법 방해를 하거나 행정 권력을 폄훼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위험에 처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4부라고 하는 언론조차도 민노총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민노총, 지금 뭐 친이재명계 세력의 어떤 밥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2대 국회 곧 개원하는 5월달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보여줄 모습인데 뭐 이번에 뭐 민주당 찍으신 뭐 유권자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찍으셨습니까?
그래서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 앞에 어떤 지옥 같은 모습이 보여질지. 헬게이트가 열렸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지옥으로 예. 가는 문이 열린 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개인의 어떤 불편함, 내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 또는 손익 침해로 오게 될 때 그때 실감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시대를 지금 열게 된 겁니다. 참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벌써 지금 쟁점 법안이 돼서 우리나라에 그 법이 통과되면은 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지들 마음대로 다 그냥 막 통과시키고 그것은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표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여기 댓글도 보니까 뭐 민영배 의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민영배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작년 11월입니까? MBC 앞에 가서 우리가 MBC 정상화 집회를 기자회견을 상암동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민영배 의원이 그 뭐 피켓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내용이 피켓 내용이 뭐냐 보니까 공영방송장 뭐 탄압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민영배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3개월 만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었던 정치 세력이 바로 지들이면서 문재인 민주당이었는데 그렇지. 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용하다가 왜 윤석열 정권 되니까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느냐. 지금 솔직히 윤석열 정권이 언론 탄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 방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디어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실제로 뭐 그 언론 중재위원회거든 아니면은 뭐 관련되는데 사람 하나 보내려고 해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영배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선택적 분노를 하지 마라. 보편적으로 좀 분노해라.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편파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저희들 기자회견 나오신 분들한테 혼이 났죠. 홍군형 이번에 또 났구나. 공천 받아가 그 자리에서 저런 국회의원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또 공천 받아가지고 전략기획위원장까지 갔고. 그래요. 또 찐명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의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실제로 사실 입법 독재를 넘어서 방송 독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번에 21대 국회에 있었던 방송 과방위라고 하죠. 과방위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멸했습니다. 전멸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네, 공천을 못 받거나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박성중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영식 의원 그리고 또 홍석중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반면에 정말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양문석, 김현, 최민희, 고민정 등등. 정말 진짜 정말 혀 깨물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지금 국민의힘이 좀 이따 뭐 국민의힘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과방위는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지선을 앞두고 과방위는 굉장히 정치 쟁점화되고 어떤 여론전에서 혈투가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여기 과방위에서 정말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입법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할 때에 저도 아직까지 정말 짜증 나는 게 그때 그 어떻게 보면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이제 그 위원장을 주고받고 할 때 정청래한테 과방위 위원장을 줘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았던 거잖아요.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에 과방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가지고 끌고 왔었으면은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에서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22대 국회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원구성 협상에 있어가지고 과방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과방위 위원장 정말 사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갈 사람도 싸울 사람도 지금 과방위 없다는 위원장 거죠. 할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없어요, 박대출 지금. 의원 정도 남아 있는데 뭐 거기는 이제 삼선 네. 이제니까.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초선들이고 네. 이번에 또 뭐 언론인 출신들이 민주당 6명, 뭐 국힘 6명인데 지금 국힘 쪽 6명을 보면은 조선 미디어 그룹이 3명, 네. 출신이 3명.
동아 뭐 미디어 그룹이 한 명, 한 명에 뭐 KBS 뭐 재선 의원인 그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MBC 사장 하셨던 김장겸 사장 예. 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김장겸 사장 빼고는 다른 분들은 제가 전투력이나 가방위로 참, 예. 본인들이 가방위로 가려고 할지 그거조차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예.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금 그 여의도 연구원이건 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사실 이 사람을, 과방위가 예, 왜 만들어야죠. 중요하냐면요. 이번 총선에서 어떤 그 투표를 아주 투표가 아주 임박한 시점에 MBC가 어떤 이슈로 불을 붙였습니까? 대파 예. 뭐 825원입니까? 대파 서울은 1입니다. 이런 것들 다 민주 서울은 1입니다. MBC. 대파 논란. 예. 다 MBC에서 벌어진 예. 일이죠. 예.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아주 강력한 견제 드라이브를 예. 하고는 있지만 이 MBC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완전 제가 볼 때 사회적인 흉기거든요. 흉기. 그렇죠. 예? 예.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토론을 저해하고 특정 진영의 일방적인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게 지금 그렇죠. MBC인데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척 하려고 하는 의사 자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MBC 사장은 저 국회를 못 부릅니다. 주식회사상 상법상 주식회사 때문에 MBC 사장을 못 불러요. 예. 그래서 박문진 이사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이 박문진 이사장을 불러서 MBC 문제를 아주 촘촘하게 따지고 들려면 뭔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죠. 그러니까 이영풍 기자 이런 사람들을 좀 국회로 좀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법률 전문가나 이게 언론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서 전투력 있게 곰 인정 이런 사람들하고 좀 싸워가지고 이기를 쓰는 사람을 해야지 곰 인정 고민도 없는 사람들하고 해서 싸우기도 힘든 사람들을 뽑아놓으면은 참 이게 난감합니다. 입법 독재 문제는요.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4년 동안 벌어질 거잖아요. 예. 그 사이에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재 이 원 구성되는 이 멤버들이 4년 동안 다음 대선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과방위 같은 이런 어떤 뭐 정말 양당의 프로파간다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JA 사님 이영풍 기자님 방송 언론 정상화 앞장서 주세요. 합장했고요. 그렇습니다. 좀 또 투제이님 국민의힘 의원들 이영풍 기자님한테 좀 배우세요. 바쁘신 모양이죠. 잘 배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